우리들의 양궁 영웅 정의선, 김우진, 돈방석, 일그러진 축구 영웅 정몽규, 홍명보 삭제. 더운 날씨에 우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빛나는 양궁 영웅들이 있습니다. 정의선 양궁협회 회장과 금메달리스트 김우진, 임시현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양궁협회의 리더는 실력에 따라 선수들을 투명하게 선발하였고,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 그룹은 지난 40년간 말없이 500억 원이나 후원해 주었습니다. 반면 이번 파리 올림픽에는 명함도 내밀지 못한 대한축구협회가 있었으니 그 회장은 바로 정몽규이고 감독은 홍명보입니다. 이들은 양궁협회와는 달리 실력보다는 연줄로 꽁꽁 묶인 일그러진 영웅들입니다. 과연 양궁협회 우두머리와 축구협회 우두머리의 리더십은 어떻게 다르기에 한쪽은 국민적 찬사가 쏟아지고 다른 한쪽은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인가? 축구협회는 요즘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뒤떨어진 행태와 수준이 거의 똑같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축구협회는 제발 양궁협회의 멋짐을 눈꼽만치라도 따라하길 바랍니다. 방송에 앞서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성창일 토크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장과 힐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금메달은 남자 개인전에서 김우진, 여자 개인전 임시현, 남자 단체전 김우진, 김재덕, 이우석, 여자 단체전 임시현, 전훈영, 남수연, 혼성 단체전 김우진, 임시현, 이렇게 5개의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덕분에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김우진은 돈방석에 앉게 됐습니다. 김우진은 과연 얼마나 받게 될까? 충청북도 체육회는 전문 체육 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라 금메달 포상금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충청북도는 동일한 선수가 메달을 연이어 획득하는 경우 두 번째 메달부터 포상금 지급 비율 50%를 적용하는데, 금메달이 2개면 1,000만 원에 500만 원을 더해 1,5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주시는 조례에 따라 금메달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청주시의 경우 금메달을 2개 획득해도 1,000만 원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체부 포상금과 양궁협회 포상금 등을 합치면 김우진이 받게 될 총 포상금 규모는 1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추후 예능 방송에 출연하고 게다가 광고라도 찍게 되면 20억 원 이상은 거뜬히 챙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김우진은 한국선수 올림픽 역대 최다인 5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임시현도 이번 올림픽에서 단체전과 혼성 단체전, 개인전을 모두 휩쓸며 3관왕에 올랐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양궁 3관왕을 차지한 임시현의 경기 모습을 본딴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우진 이외에 임시현 등 다른 양궁 선수들도 적지 않은 포상금을 받고 돈방석에 앉을 예정입니다. 여자 단체전도 10연패의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한국은 총 10개의 금메달 중 절반을 양궁에서 획득했습니다. 양궁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비결은 정의선 회장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선수의 심리를 파악하는 뇌파 측정 훈련부터 3D CT 장비로 활 내부의 보이지 않는 균열과 불량을 파악하는 활 비파괴 검사 기술까지 양궁에 접목해 왔다고 합니다. 이외에 정의선 회장은 양궁협회를 화끈하게 지원했는데, 재정적 지원 덕분에 대한양궁협회의 재정이 안정화되었고, 양궁의 스포츠 과학화를 통해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진천 선수촌에 파리올림픽 경기장과 동일한 시설을 설치하고 개인 훈련용 슈팅 로봇과 다중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제공했습니다. 정 회장은 파리 대회 개막식 전에 현지에 미리 도착해 우리 선수들의 전용 훈련장과 휴게 공간, 식사 컨디션 등 준비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고, 양궁 경기 기간 내내 현지에 체류하며 선수들의 컨디션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다고 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끄는 현대차 그룹은 1985년부터 대한양궁협회 회장직을 맡아 약 40년간 한국 양궁을 지원해 왔는데,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5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은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되 선수의 선발과 팀의 훈련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오직 실력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격려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정 회장은 또한 경기 때마다 탈락한 선수들에 대한 위로를 빼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3년 전 도쿄올림픽 때 김재덕이 개인전 32강에서 탈락하자 정 회장은 김 선수에 직접 전화를 걸어 너 김재덕은 이제 17살이야. 금메달 2개에 그친 게 길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 라며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경기 직후 정 회장은 전 훈영을 찾아가 격려하며 대회 기간 내내 후배 선수들을 다독이고 이끌어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 회장은 물심양면으로 양궁을 지원했고 탈락한 선수들을 위로하는 따뜻함을 보였습니다. 이 때문에 정 회장에 대한 세평이 좋고 좋은 성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양궁협회는 선수를 선발함에 있어 연줄이나 인맥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오직 실력대로 선발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금메달 5개를 따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니 양궁협회에 찬사와 감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비하여 축구협회의 실태는 어떠한가? 축구는 파리올림픽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정몽규 회장은 자서전을 발간해 빈축을 쌌습니다. 축구협회는 우리나라 체육협회 중 가장 많은 예산을 쓰는 곳인데 남녀 축구가 모두 파리올림픽 진출에 실패하는 치욕을 샀습니다. 남자 축구는 10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 좌절됐습니다. 세계적인 실력파로 알려진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 선수들이 질비한데 머저리 같은 축구협회 회장과 감독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헛발질만 계속하고 있으니 팬들이 화가 난 모습입니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축구 팬들로부터 성적 부진과 관련된 비판을 받았으며 이에 대해 자신의 업적을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하는 자서전을 발간해 논란이 되었습니다. 공감 능력이 형편없는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울산 HD 감독직을 맡고 있던 중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었고 이에 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시즌 중 중요한 시기에 팀을 떠났기 때문에 팬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구나 홍명보 감독은 초기에 스스로 대표직 감독직을 맡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갑작스럽게 입장을 바꾸고 감독직을 수락하여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과거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도 인맥 축구 논란으로 팬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신과 친한 선수들만 선발한다는 비판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팬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축구 전문가들은 축구협회를 대놓고 비판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이 선수를 선발할 때는 투명하고 공정했고 그 때문에 4강 신화를 만들어냈었는데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체제에서 다시 연줄로 선수를 뽑게 될 것 같아 매우 염려됩니다.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은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 여러 대형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지주사 회장직을 유지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축구협회 회장으로서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력강화위원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개인적인 판단으로 감독을 선임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절차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축구협회 내부에서의 소통 부족과 밀실 행정으로 인해 협회 내 팀 간의 협력을 저해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떨어뜨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여론을 읽지 못하고 팬들과의 소통을 소홀히 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 선임 이후에도 여론의 반응을 무시하고 팬들의 높은 기대를 과도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하여 눈치도 없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반면 정의선 양궁협회 회장은 재정 안정화, 스포츠 과학화, 투명한 시스템, 선수 중심의 지원 등으로 파리올림픽에서 5개의 금메달 획득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체육협회 회장의 리더십이 선수들의 실력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정의선 양궁협회 회장에겐 찬사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에겐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그만 물러나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창힐 토크였습니다.